네, 보신 것처럼 교육부의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에 집중됐습니다. 네,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을지, 더 필요한 대책은 없는지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오늘 대책을 살펴보면요. 수능 때 뭐 확진자는 당연히 분리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 그 고사장 인원을 줄이고 가림판까지 설치를 한다고 이제 했는데 네. 아무래도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안정이 돼야 시험에 집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학교 안에서 또 시험장 안에서 확산이 되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예. 네. 그래서 교육부는 이 교실당 학생 수를 24명으로 줄이면서 학생 사이의 좌우 거리를 1.5m 정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근데 앞뒤 거리를 보면요, 앞뒤 거리는 최대 90cm로 이 네. 생활석 거리두기 기준인 1m에 사실 못 미치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이 가림판입니다. 일자형 가림판을 전면에 설치를 해서 이걸 좀 보완을 했습니다. 네. 거리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건데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어느 정도 좀 안전한 거리두기가 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능 직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다른 학생들도 시험을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수능 일주일 전부터 고3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듣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학생 사이의 접촉을 차단을 해서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더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가을이 오고 있고요. 여름이 지나야. 수능이 치러지는 2학기가 되면 코로나가 다시 한번 크게 2차 유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비책이 좀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 2학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수능뿐만이 아니라 대학별 전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대학별 전형에 130만 명 정도가 몰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교육부는 이렇게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해서 방역 당국과 플랜 B, 그러니까 차선책을 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발생 현황 그리고 또 중대본의 결정 등을 고려해서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수능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미 등교가 연기되면서 수능 날짜가 2주 밀려서 올해 이제 12월 3일에 보기 치러지는데요. 그쵸. 이것보다 더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다만 학생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지역마다 다른 날짜에 수능이 치러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수능 전후로 치러지게 되는 대학별 고사에도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좀 걱정들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와 대학이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일단 정부는 대학에 이 비대면 전형으로 치를 것을 먼저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 논술 전형 같이 비대면 방식이 사실상 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학내에서 전형을 치러도 됩니다. 다만 이제 대학별로 세부적인 방역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 자가격리자의 응시 기회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인데요. 이 자가격리자는 각 대학으로 이동하기가 힘든 만큼,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좀 이동하기가 힘든 만큼 권역별 시험장을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이 방역 당국 그리고 또 대학과 협력을 해서 자가격리 대상자를 파악을 하고 시험장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마련을 합니다. 하지만 예체능 계열 이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촉이 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부는 우선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시험 방식을 좀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것들을 좀 방안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시험 방식을 바꿀 수가 없으면 자가격리자는 시험을 치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학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학생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교육부는 했습니다. 대학별로 바뀌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8월 말까지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못 보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학별 고사에서 불이익이 없으려면 학생들 반드시 자신의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현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보면 고3들 참 올해 입시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라도 고3이 현 입시에서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혹시 구제책이라든가 대비책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현재 각 대학이 일명 고3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내용들이 집계가 되면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최근에 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이 수능 난이도를 낮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선 난이도를 낮춘다고 해서 반드시 재학생에게 유리한 건 아니라면서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출제 방향을 잡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 교사들은 이 고3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구제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개학이 밀리고 원격 수업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이 대입 준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시에 반영되는 사실 3학년 1학기는 이제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준비할 거는 수능이랑 자기소개서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이 교사들은 특히 서울대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는 게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안으로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줄여서 학생들의 준비 부담을 낮추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뭐 이런 대책들을 좀 다각도의 방면으로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